안녕하세요. 내 몸도 내 자산도 건강해지는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요즘 투자하시는데 관심이 많으시죠?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돈을 공격적으로 벌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든든하게 잘 지키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좋은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똑똑하게 보험을 들어서 내 자산을 지키고 내 몸도 지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보험을 재점검해보고 또 어떻게 보험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할지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보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그 전략을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누실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파인드 골드지점의 장신영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7년 동안 현장에서 고객님들의 올바른 보험 가입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장신영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점장님이 또 17년 동안 노하우가 가득하실 테니까 오늘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오늘 전략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장신영 지점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사연들을 몇 개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보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사연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60대 애청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주변에서 혈관 질환으로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친구 남편이 갑자기 심장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 진단을 받고 조금만 늦었으면 심근경색으로 큰일 날 뻔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건강관리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우리 남편 보험에서는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혈관 질환 보험은 가입을 잘 해놔야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다던데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흔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3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고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남편 건강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텐데 일단은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처럼 추워지는 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특히나 어떤 부위로 많이 오느냐, 뇌랑 심장 쪽으로 오는 그런 질환이죠. 왜 그러냐면 실내에 있다가 우리 밖으로 추운 날씨에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 혈관이라는 게 수축이랑 확장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혈관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 혈소판을 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소판을 좀 활성화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서 혈전, 피떡이라는 거를 좀 촉진시키는 거죠. 이랬을 때 혈관에 피가 잘 돌지 않는 질환을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라 해서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심뇌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이런 질환들이 있고요. 우리 머리 쪽이죠. 뇌경색, 뇌출혈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혈관 질환에 대한 꿀팁들을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것에 좀 걱정이 있으시면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또 뭐 그런 징후가 있으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대비를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혈관 질환 우리가 그 전에 뭐 징후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네네. 초기에 그런 증상들을 좀 발견하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네. 큰 사고 전에 작은 사고들이 반복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조기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내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그럴까요? 좋겠어요. 네. 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 심장 쪽 관련된 조기 증상들을 한번 네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슴 통증이 좀 심해졌다 최근에 이런 분들 아니면 숨쉬기가 좀 힘들어졌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턱이나 목 부위에 이유가 없는 통증들이 좀 생겼다. 네, 마지막으로 네네. 팔이나 어깨 쪽에 좀 통증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증상들은 심장이 막혀가고 있다라는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뇌졸중 증상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시청자분들 체크해 보세요. 자, 최근에 시야가 흐려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그러니까 시각 장애가 좀 있다 내가 하시는 분들 아니면 몸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이 종종 나타난다. 이런 분들. 네. 자, 그리고 심한 두통이 예전 같지 않고 요즘 좀 자주 온다 하시는 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좀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뇌혈관 질환 문제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뭘까요? 어떤 거냐면 바로 보험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맞습니다. 일단 보험을 세팅해 놔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미 뇌나 심장 쪽 관련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 가입에 대한 상당한 그 애로점이 많이 있을 수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초기 증상들이 나한테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보험 점검부터 받으신 다음에 병원을 가시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런 전조 증상이나 초기 증상이 있다 하시는 사실 뭐 저도 아까 표에 나온 거예요. 증상들이 막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 약간 나도 예. 건강을 잘 체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보험을 잘 만들어 놓는 세팅을 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혈관 질환 보험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랑 상의를 해 보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또 그 방법도 오늘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먼저 이 머리 쪽 관련해 가지고 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걸 같이 볼 텐데요.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단서에 영문으로 대표적으로 앞에 I라는 글씨가 나오고요. 숫자로 60번대로 60, 61, 62에서 69번까지 이 진단 코드를 받는 게 네네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진단 코드가 64번, 67번, 68번, 69번이 빠지고 66번까지만 보장이 되는 진단비를 뇌졸중 진단비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심각한 질환인 뇌출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I 60번, 61번, 62번 질병 분류 코드를 받았을 때 뇌출혈 진단을 받는다고 보통 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심장 쪽으로 살펴보면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도 진단서에 영어로 I라고 찍히고요. 숫자로는 20번대 질병 분류 코드를 받게 되는데 범위가 가장 넓은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I 21번, 22번, 23번을 포함한 20번, 24번, 25번까지가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경우를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는 I 21번, 22번, 23번 중에 이 분류 코드에 의해서 진단을 받는다면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한 10여 년 전에 네.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특히 생명보험사 쪽에 보험 가입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내추럴 진단비만 갖고 계실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혜택 받으실 이 케이스가 가장 높고요. 심장 쪽 같은 경우에도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한 10여 년 전에 생명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했다. 그럼 특약으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밖에 없을 겁니다. 범위를 되게 좁혀놨었군요. 네, 상당히 좁을 옛날에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우리 또 전문가분들이 제대로 설계를 해주시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대한 걸 잘 가입을 하셨지만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방송 보시고 보험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전에 내가 뭐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이다라고 하면 체크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나는 뭐 들어놨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런 것도 한번 꺼내 보시고 네, 네, 증권 네. 꺼내 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진단이나 이런 보장이 되는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아직은 준비를 못 해놨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혈관 질환 보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일단 뭐 어쨌든 저희가 돈을 내고 가입을 하는 거니까 네네네. 다달이 돈을 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싸지는 않은지 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 내야 되는데 예, 한 얼마나 달에?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조금 가입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선행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이 있으신 우리 유병력자이실 분들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간편보험으로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혈관 질환, 우리 머리랑 심장 쪽 관련된 진단비를 1,000만 원씩 보장받는 기준과 네. 수술을 했을 때 1,000만 원씩 보장받는 기준으로 20년 납부, 100세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랬을 때 50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요. 네네. 회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자, 50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맞네요. 예,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되고요. 조금 내가 나이가 더 있어요. 한 60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60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리고 60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한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네.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중대한 질병이 없었는지 이런 분들을 꼭 체크해 보셔서 내가 준비할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이렇게 알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혈관 질환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또 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또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혈관 질환은 뭐 꼭 겨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뭐 나이가 들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준비를 미리 해놔야 하는 질환이니까 오늘 이 혈관 질환 보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잘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장신영 지정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 분 더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험과 관련된 전략 소개해 주실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금융 파트너 이글스 지점의 김경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금융 파트너 프론트원 사업단 이글스 지점의 김경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김경아 팀장님과는 보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함께 보셨는데요. 3대 질환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순환계 질환 관련된 또 질병인데 이 순환계 질환이 가장 위험한 또 질병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경아 팀장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자, 팀장님 왜 순환계 질환이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순환계 질환을 혈압이 조금 높다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 정도로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오랜 시간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를 몸속에 조용한 시한폭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 그런지 제가 3가지 이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진행 과정이 무증상입니다. 순환계 질환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벗겨지거나 허리가 삐끗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혈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 안쪽에 기름때가 쌓여도 70~80%가 좁아질 때에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즉, 이미 위험 상태임에도 평소처럼 생활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남은 10%가 막히는 순간은 몇 분 또는 몇 초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이 두 질환은 골든타임이 지나면 조직이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한 번도 심장 때문에 아파본 적이 없었는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숨겨져 있다가 터지는 순간이 매우 빠르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에 더 빨리 악화됩니다. 과거에는 순환계 질환을 5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심근경색, 뇌경색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 전반에 걸쳐 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야식, 흡연, 잦은 음주 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 중 하나만 있어도 혈관 노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위험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즉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다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 위험하다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순환계 질환은 더 경계해야 하고 예방을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방은 가능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순환계 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관리, 금연, 절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등 정기검진만 잘 받으셔도 위험을 크게 낮추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입니다. 일상에 치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바쁘다 보면 운동은 다음부터 약은 하루 정도면 괜찮겠지. 술은 오늘 한 번만. 이렇게 조금씩 미뤄지면 혈관 안에는 기름때가 계속 쌓이고 결국 어느 날 갑작스럽게 터집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능하지만 꾸준히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질환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암 다음으로 순환계 질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항상 사망 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합니다. 이 말은 순환계 질환이 너무 흔하고 너무 조용해서 증상을 보고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시지만 통계는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순환계 질환이 한 번 발생하면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근경색을 한 번 겪으면 평생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반복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뇌경색을 겪으면 언어, 인지, 운동 재활을 장기간 받으셔야 하고 다시 막히지 않도록 혈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즉, 순환계 질환은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질환이며 경제적 부담도 평생 따라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순환계 질환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환계 질환이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그걸 또 대비하기가 힘든데 이걸 또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무서운 질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건강에 문제도 생기지만 또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순환계 질환은 치료나 관리하고 병원 다닐 때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환자 본인에게든지 가족에게든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순환계 질환은 단순히 치료가 어렵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위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매우 큰 질환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단계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발병 순간부터 초기 검사비, 시술, 수술 비용까지 약물과 재발 반복 비용까지 모두 합쳐지면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가슴 통증, 반신마비가 되어 119를 바로 부르게 되는 거죠. 응급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 혈액검사, CT, MRI, 그리고 뇌혈류 검사, 혈전 위치 확인, 심장 초음파 등 각종 검사가 거의 한 번에 진행됩니다. 특히 CT와 MRI는 고가 장비이므로 초기 응급실 단계에서 이미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순환계 질환 치료비의 첫 번째 부담 지점입니다. 두 번째로 큰 비용은 혈관을 뚫는 시술이나 수술입니다. 스텐트 삽입, 혈전 용해술, 혈전 제거술, 풍선 확장술, 뇌혈관 내 스텐트 시술 등 대부분 긴급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스텐트 재질 구조, 개수, 위치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매우 큽니다. 스텐트 하나만 바뀌어도 비용이 몇 배 차이가 나며
혈관이 여러 갈래일 경우 여러 개를 삽입하기도 하는데요. 반복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은 점점 누적되는 겁니다. 시술 후에도 추가 검사도 또 이루어집니다. CT, MRI, 혈관 조형, 심장 초음파 등 재확인을 위한 검사가 반복됩니다. 즉, 처음 시술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연속해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의 재활 치료 비용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수술보다 재활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뇌 손상 후 기능 회복을 위해 맞춤형 재활이 필요하며 걷기, 그리고 언어 치료, 인지 기능 훈련, 균형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 기간이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들이 흔히 수술비보다 재활비가 훨씬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중환자실 입원비입니다. 일반 병실보다 두세 배 비용이 높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중증 뇌혈관 질환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루 단위로 비용이 누적되고 중환자실 후 일반 병동에 입원하면 총액이 더 커집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 적용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이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요. 특수 스텐트 반복 영상검사, 그리고 일부 재활, 상급병실 차액, 비급여 약물, 그리고 간병비 등은 대부분 본인이 부담합니다. 특히 간병비와 재활치료비, 그리고 비급여 항목은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재발률 때문에 비용이 반복된다는 점인데요. 심장 스텐트 시술 후에는 재수술을 약 20-30%, 그리고 뇌경색 재발률은 평균 20% 이상입니다. 혈관이 한번 손상되면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약물 복용을 소홀히 하다 보면 다시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치료했다는 끝났다가 아니라 반복 비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순환계 질환의 초기 치료비 또 재활, 장기 관리까지 계속 어쨌든 이 질병의 특성을 봤을 때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으로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담보를 준비하면 좀 부담을 덜 수가 있을까요?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부분이 많은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쵸, 네. 부분이거든요. 네, 순환계 질환은 한 번 치료한다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초기, 중기, 장기 치료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치료비 구조와 건강보험 보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순환계 질환의 첫 치료는 대부분 응급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짧은 시간에 여러 검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응급실에서 진단과 검사를 거친 뒤 바로 시술이나 수술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고비용 구조입니다. 대부분 환자는 이후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며 중환자실은 일반 병실보다 두세 배 비용이 높고 일일 단위로 누적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담이 가장 크게 되는 거죠. 시술과 수술 비용은 시술 종류와 재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스텐트 삽입, 그리고 혈전 제거, 혈전 용해술, 혈관을 뚫는 시술은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크며 특히 스텐트 종류와 재질에 따라 본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재협착이나 재시술 가능성이 있어 비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환자의 경우 수술과 재활치료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대부분 1:1 맞춤형 집중치료로 단기에서 장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간병비 역시 환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예방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나는 괜찮다고 느낄 때라도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순환계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갈 텐데 어떤 담보를 준비하면서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순환계 질환은 발병 순간부터 네. 재활까지 장기 관리까지 이어지는 질환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 발생 단계별 실제 비용을 보장해주는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히면 다양한 시술이 필요하고 특히 스텐트 시술이 반복될 경우 매회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스텐트 삽입술처럼 재발률이 높은 시술은 한 번만 보장되는 진단비로는 실제 비용을 커버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환계 질환 환자는 일반 병실보다 중환자실 입원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중환자실 입원비 역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담보가 필요한데요. 단순한 상급 병실 차액이 아니라 실제 치료에 맞는 보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뇌질환의 경우도 재활과 약물 치료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므로 현재 보험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 담보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담보의 가장 큰 장점은 치료 시 반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진단비가 문제 발생일 기준부터 한 번만 보장되는 것과는 달리 순환계 주요 치료비 담보는 만기 시까지 매회 또는 매년 치료받는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은 단순한 진단비 중심이 아니라 실제 치료비 구조와 맞춰 같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환계 질환은 발병, 시술, 중환자실, 그리고 입원, 재발과 단계별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도 이 구조를 고려해 충분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환계 질환 보험을 구성을 하고 담보 과정별로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체크해봐야 할 것들? 그쵸. 우선은 유의해야 할 상황은 순환계 질환은 제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을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요. 초기 치료비, 그리고 중환자실, 재활, 약물 치료 등 경제적 부담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진단비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치료 단계별로 충분히 보장되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 담보도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발생을 하면 결국에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그러면서 담보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험업계에서 아무래도 순환계 주요 치료비와 담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마지막으로 핵심을 세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순환계 주요 치료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핵심 세 가지. 네, 결국 예방, 그리고 진단, 그리고 치료, 그리고 재활, 장기 관리까지 연결된 체계적인 대비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계 질환을 대비하는 방법, 보험 플랜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김경아 팀장과 함께 했는데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또 세 번째 전문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이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에즈금융서비스의 김세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보험 시장의 최신 보장 트렌드를 빠르게 안내해드리고 있는 보험 전문가 김세은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최신 트렌드를 빨리 알려주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최신 트렌드를 알려주실지. 자, 일단은 저희가 또 준비한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부터 확인해보고 더 자세하게 김세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사연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최근에 친한 지인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가족 보험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 유삼, 소외감 이런 말들 때문에 암보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자, 시청자분의 사연처럼 암을 보장하는 보험을 들고 대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또 의료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보험이라는 구조 자체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해답을 잘 얻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팀장님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장 범위라는 게 헷갈려요. 그냥 한꺼번에 탁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험회사도 그러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암보험의 기본 개념을 좀 알아야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젊은 층, 노년층 상관없이 많이 발병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심혈관 질환이랑 암 쪽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암보험은 말 그대로 암 진단 시 경제적인 부분과 치료적인 부분을 지원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암 진단은 단순한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소득 중단, 가족 돌봄 부담 증가, 간병 비용, 추가 생활비 등 다양한 경제적 충격을 동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필수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네. 암보험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에서는 암을 보장할 때 일반암, 소외감, 특정암으로 구분됩니다. 요즘 출시되는 암보험은 보장 범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져 있지만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암보험이 있으니까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실제로는 보장체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보장체계가 바로 암보험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우리가 약관에서 정한 암 분류표가 있는데요. 네. 보통 암 같은 경우에는 C코드, D코드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반암, 특정암, 유사암 이렇게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그럼 유사암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네네네. 있습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 네 가지를 제외한 암을 일반 암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서는 흔히 보시는 암 진단비 괄호 열고 유사암 제외라는 문구는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네. 즉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고 따로 정해져 있는 유사암 보험금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분들 중에서는 이 차이를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상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망하시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암으로 분류가 되고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암보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뭐 보장되는 게 아니라 암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진단에 따라서 다 보험금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뭐 아까 사연에도 나왔지만 네네. 유사암, 뭐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이런 것들은 보장 일반적인 보장이랑은 또 다르게 구분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을 잘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 이 가입한 보험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보험 돈 내고 들었는데 보장받고 또 비용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잘 확인해 보는 방법이 뭘까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암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 보장의 범위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네. 암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비용이 드는 것은 진단 이후의 치료 과정이라고 합니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같은 기본적인 치료 외에도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중입자 치료처럼 치료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효과는 매우 좋아졌지만 그만큼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최신 치료일수록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면역 항암제의 경우 1회 투약 비용에만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수천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 선택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한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는 암 세포를 정밀하게 공격하여 최첨단 치료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 가능한 병원도 제한적이고 비용 부담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고비용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 보장 여부가 의사 결정에 많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단순한 진단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암 치료비 여부 그리고 최신 특약 치료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결국에는 뭐 치료 방법이 다양해지고 발전을 하는 대신에 내가 만약에 그 보장을 받는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어도 맞습니다. 비싼 이 비용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하고 우리 팀장님도 소개를 해주고 싶은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도대체 이 암보험이라는 걸 어떻게 들어야 잘 들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하고 내 스스로도 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네, 암보험은 딱 3가지만 제대로 세 준비하시면 가지요? 네. 실패 없이 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네, 해드리자면 좋습니다. 네. 일반암 진단비는 충분히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은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오. 그리고 유사암 보장도 요즘에는 강화되어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 실제 발생률이 높다고 해요. 제 주변에서도 20대 갑상선암 환자가 네, 그렇게 많아요. 높아지고 많아요. 있다고 네. 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외감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항암 치료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뭐 방사선, 중입자 이런 보장이 꼭 확인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예전에는 보통 암보험 같은 경우가 일회성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수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받는 항암 특약이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암을 보장하고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암 종류별 보장 차이, 항암 치료 보장, 조기 증상 체크. 조기 증상 체크는 내가 갑작스럽게 요즘 너무 피곤하다거나 아니면은 없던 등 통증이 생겼다거나 네, 그러면 조금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대로 꼭 준비를 해야 실제로 암이 찾아왔을 때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암보험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세분화되어서 보장받을 수 있게 조건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것도 또 다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긴 한데 우리 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을 한번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시지 말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시로. 네,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암보험을 이렇게 잘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보장도 잘 갖춰줘야 되지만 결국에는 또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한 달에 많은 보험료를 내기는 부담스러워서 처음엔 마음을 크게 품고 가입했지만 해지하는 경우들도 막 생기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가격은 어느 정도로 책정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맞습니다. 아마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이 보험료가 그쵸,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년마다 갱신되는 조건으로 네. 암 진단비와 각종 항암 치료비를 함께 준비한 구성인데요. 50세 기준으로 평균 보험료는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기준 나이가 내려갈수록 점점 위험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같이 내려가게 되고요. 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부담 없이 충분한 보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도 처음 보험료가 높아 필요한 보장을 조금 줄이거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반대로 갱신형 상품은 가입 초기에 부담을 낮추고 실제 필요한 보장을 더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갱신 시 보험료 상승폭이 완화되는 추세라 예전처럼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인식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지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설계인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 암 보장, 나의 건강 상태를 잘 알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장을 세세하게 잘 셀렉을 해놓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야 그걸 길게 유지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내가 부담도 덜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세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똑똑하게 보험 드는 방법, 보험을 재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활용하셔서 좋은 보장, 보험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365 닥터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